제가 사는 곳은 제 회사 근처에 있는 하나의 아파트입니다. 방은 3개가 있어요. 하나는 저와 제 아내의 방이고 나머지 하나는 제 아들 방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3번째 방이 있는데요. 그 방은요, 서재처럼 사용을 합니다. 서재는 보통 책 읽는 방이에요. 저는 서재에서 주로 책을 읽거나 보고서를 씁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배우 최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배우의 온라인 오픽 한국어 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장소 묘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해볼 텐데요. 장소 묘사에 대한 주제가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떤 내용을 사용하고 어떤 표현을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네,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장소 묘사에 대한 주제는요, 오픽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꼭 나오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보통 뭘 물어보면요, 여러분의 집에 대해서 묘사해주세요. 아니면 은행, 영화관, 공원, 여행지에 대해서 묘사하고 설명해주세요. 네,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 이 집에 대한 묘사가 아주 단골 손님처럼 꼭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오늘은요, 집에 대한 묘사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집에 대해서 묘사를 할 때는요, 우리가 한 2개 정도로 좀 나눠줘요. 뭐냐면, 우리가 한번 써볼게요. 집의 안쪽이랑, 그 다음에 이제 바깥쪽에 대해서 물어봐요. 이 바깥은 보통 주변을 말하거든요. 우리 집 주변에는 어떻습니까? 묘사해주세요. 네, 이렇게 안과 밖을 나눠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2개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를 보면요, 우리가 이제 안 묘사를 하는 방법 먼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장소 묘사, 특히나 집 안쪽에 대해서 묘사를 할 때는요, 이거 4개 내용을 꼭 사용해 주세요. 첫 번째로는요, 이제 사는 곳에 대해서 말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의 개수, 아니면 방의 위치 설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집의 특징, 2층 집인지, 3층 집인지, 마당이 있는지,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집의 특징을 말해줘야 되고, 그 다음 집이 마음에 드는지, 이 집이 그래서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오케이. 기억하세요. 집 내부에 대해서 묘사할 때는 이 4개 내용을 사용해 줍시다. 오케이.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는 곳에 대한 내용. 그렇죠? 사는 곳에 대한 내용을 표현할 때는 한 3개 정도 이 표현을 좀 사용해 주세요. 자, 첫 번째로는 그냥 저는 어디 삽니다. 예를 들어 저는 베트남 하노이에 살고 있어요. 아니면 저는 도시에 삽니다. 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저는 아파트에 살아요. 주택에 살아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한 저는 어디 근처에 살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도시 근처에 살고 있어요. 아니면 저는 시장 근처에 삽니다. 이렇게.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그냥 간단하게 저의 집은 어디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위치를 말해주셔도 좋습니다. 이 3개 표현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아까 3개 표현을 가지고 한번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저는 베트남 하노이에 삽니다. 저는 구원기엔 호수 근처에 삽니다. 아니면 저의 집은 회사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가기 편합니다. 이렇게 계속 연결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다음 내용 좀 볼게요. 자, 아까는 우리가 이제 집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는 이 집 안에 있는 방의 개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저희 집은 방은 몇 개입니다. 아니면 저희 집은 침실 몇 개와 욕실 몇 개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런 표현 해줘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우리의 이 문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집의 문을 열었을 때 오른쪽에는 뭐가 있고요, 왼쪽에는 또 뭐가 있습니다. 좀 이렇게 문을 따라서 설명을 해줘도 아주 좋은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따 한번 같이 연습해 볼게요. 예문을 한번 볼게요. 방은 3개입니다.
저희 집은 방은 3개가 있어요. 아니면 저희 집은 침실 2개와 욕실 2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해도 되고요.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문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내가 우리 집을 문을 열었을 때 오른쪽에는 거실이 있고 왼쪽에는 부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들어가면 큰 방, 작은 방, 창고 이렇게 방이 3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눈을 따라서 쭉쭉쭉 가면서 설명을 해줘도 아주 좋은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자, 3번째입니다. 집의 특징에 대한 내용을 말할 때는 이런 표현을 사용해 주세요. 첫 번째, 여기는 무슨 방입니다. 여기는 왼쪽에는 부엌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니면 저희 집은 너머라서, 예를 들어서 저희 집은 아파트라서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희 집 분위기는 어떻습니다. 자, 이런 표현들 많이 사용해 주세요. 그러면 쉽게 이 집의 특징에 대해서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집의 특징에 대한 5번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은 저와 아내의 방입니다. 이런 표현. 아니면 제 집은 남향이라서 햇빛이 잘 듭니다. 잘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집의 분위기는 너무 안락합니다.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연결 표현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 이 집이 마음에 드는지 이런 내용을 포함해야 되는데요. 앞에서 우리는 집 묘사를 했어요. 우리 집은 방이 몇 개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는 우리의 감정을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느낌이 어때요? 감정이 어때요? 이런 표현을 써야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좋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요. 제가 항상 처음부터 말했다시피 오픽은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그냥 저는 우리 집을 좋아해요. 우리 집이 좋아요. 우리 집이 마음에 들어요. 이런 것보다 원인과 결과. 우리 집은 뭐뭐라서 좋습니다. 우리 집은 어떻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항상 연결해주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장소 묘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장소 묘사 중에서 우리 집, 특히나 집 내부 묘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내부 묘사를 할 때는 위치와 아니면 방의 개수, 아니면 특징,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느낌을 받는지 이런 표현을 사용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런데 그 이외에 제가 또 한 가지만 더 포함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방에서 주로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집 소개, 그 다음 방 소개, 내부 소개를 했죠. 그 다음에 한 개 더 추가해서 우리는 그곳에서 보통 어떤 일을 하는지까지 사용해 주시면요, 좀 더 풍성한 표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다시 말할게요. 처음에 위치나 방의 개수, 아니면 특징, 그 다음에 느낌, 그 다음에 한 개 더, 이겁니다. 방에서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이거를 표현해 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좀 간단하게 한번 말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집을 내부를 설명할 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오른쪽에 거실이 있습니다. 이 거실에는요 TV가 있고 소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쉴 때 보통 여기에 앉아서 편하게 쉬면서 TV를 봅니다. 이렇게. 또 한 번 더, 왼쪽에는요, 부엌이 있습니다. 그 우리 부엌은요, 아주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통 그 부엌에서 요리할 때 아주 편합니다. 이렇게 그 방을 소개하고 그 방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까지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배운 묘사 방법을 사용해서 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요, 한번 참고를 해주세요. 아하,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라고 한번 연습해 봐야지. 이게 선생님의 이 예시 답안을 보시고 여러분도 같이 연습을 해보세요. 알겠습니까?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당신의 집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사는 곳은 어디입니까? 방은 몇 개입니까? 어떤 점이 특별합니까? 특징이죠. 네. 우리 집은 크지 않지만 안락한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회사와 아들 학교가 모두 가까워서 위치도 아주 좋고 너무 편리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가족들과 너무 만족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어때요? 괜찮죠? 네, 지금까지 장소 묘사, 특히 집 내부 묘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수업 끝난 후에요. 그냥 이렇게 놀자 이게 아니라 다시 한번 클립을 보면서 어떤 표현을 사용해야 되는지, 어떤 내용을 사용해야 되는지 꼼꼼하게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